풍속, 그 다음에 소음 테스트 해봤고요. 쿨링 패드의 온도도 한번 재봤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타임도 재봤고요. 충전에 걸리는 시간까지 재봤습니다. 선풍기 야호. 안녕하세요, 볼트입니다. 이제 진짜 여름이죠.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여름 필수템이 이제 선풍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풍기 탑 7 모델들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다이소는 빼고 나머지 요 6개가 진짜로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서 판매 많은 순으로 정리했을 때 가장 높게 나온 6가지 모델이거든요. 사실 5화는 이거 말고 폴드 안 되는 일반 모델이 더 높긴 한데 얘가 조금 더 특색이 있어갖고 이걸로 갖고 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6가지에다가 다이소에서 제가 또 구했던 핸디 선풍기까지 이렇게 7가지를 한번 오늘 제가 직접 써보면서 써본 것뿐만 아니라 측정까지 여러 가지 해봤거든요. 그런 것들 전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럼 일단 쿨링 선풍기 영역에서 알리사 아이스터보 맥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구성품으로 스트랩과 USB-A에서 C로 나가는 케이블 들어있고요. 스펙도 한번 말씀드리면요, 팬 속도는 15,000rpm 1에서 100단까지 조절이 되고 터보 모드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 12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배터리는 3000mAh가 탑재되어 있고 스펙상 무게는 200g인데 무게는 실측하면 212g으로 나옵니다. 특징은요, 일단 오늘 보여드리는 쿨링 영역 4종 중에서 가장 큰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본체 크기가 높이도 그렇고 요 팬 부분이 가장 커요. 쿨링 패드도 그렇다 보니까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풍량 조절하는 마우스 휠처럼 생긴 부분인 건데 이걸 이렇게 딸깍 한번 눌러주면은 전원이 켜지는 거고요, 딸깍 한번 눌러주면 전원이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키고 이렇게 쭉쭉쭉 올리면은 풍량 조절이 되는 건데 살짝씩 걸리거든요. 요 한 단 한 단 걸리는 걸로 조절하게 되면은 풍량이 1 단위로 조절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슉슉슉 빠르게 조절하면 할수록 조절하는 속도에 맞춰서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풍량이 좀 굉장히 직관적이다 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 우측에 지금 버튼이 또 하나 있단 말이죠. 우측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한 번 눌렀을 때는 지금 파란 색깔 쿨링 LED가 들어온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여기 바로 하얗게 김이 서리죠. 여기에 지금 펠티어 소재의 쿨링 패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갖다 대면은 바로 차가운 게 딱 느껴져요. 쿨링 패드 있는 선풍기들이 다 어떤 역할을 있냐면 뭐 더운 데서 이 쿨링 패드를 키고 바람을 쐬게 되면은 조금 더 시원해지는 효과가 약간은 있습니다. 약간은 있고 너무 더워 미치겠다 할 때 이렇게 탁 더운 부분에다가 갖다 대면은 요 부위가 딱 시원해지니까 바람뿐만 아니라 조금 더 더위를 해소할 수 있는 요소가 추가가 되어 있다 라는 거죠, 요 쿨링 패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버튼 한 번 더 누르면은 바로 터보 모드가 켜지게 됩니다. 충전 포트는 여기 후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무게가 212g 이긴 하지만 그렇게 무게가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니고요. 크기도 그냥 요새 많이 나오는 이런 쿨링 선풍기 정도의 사이즈라서 휴대하기에 가방이 좀 이제 넉넉한 사이즈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미끄럼방지 패드도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책상에 놓고 썼을 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밀면은 밀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100단으로 놓고 쓰더라도 터보로 놓고 쓰더라도 선풍기가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증상은 딱히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밴딕트 빈다르 플로우인데요, 사실 요거는 제가 제품 제공 받았는데 그거랑 별개로 진짜로 판매 많은 순에서 2등이에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서. 그리고 제가 협찬 받긴 했지만 진짜 솔직하게 제가 쓰고 느꼈던 점들, 그 다음에 측정치대로 나중에 또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스트랩 들어있고 얘도 타입 A에서 타입 C로 나가는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얘도 일단 스펙을 말씀드리면 팬 속도는 13,000rpm이고요 10에서 100단까지 10단위로 조절이 가능하고 최대 17시간 사용할 수 있고 5000mAh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고 무게는 스펙상 200g이라고 하는데 실측하게 되면은 202g이 나옵니다. 밴딕트 빈다르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여드리는 쿨링 영역 4종 중에서 가장 작은 크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크다고 말씀드렸던 알리사 아이스터보 맥스랑 비교하면은 팬 부분의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쿨링 패드 영역도 알리사 쪽보다는 꽤 많이 작게 들어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풍량 조절이 버튼식입니다. 위아래 버튼으로 조절할 수가 있는 거고요. 10부터 100까지지만 10단위로만 조절이 가능하다 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 위에 있는 버튼은 길게 누르면은 전원이 바로 꺼지게 되어 있고요, 아래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쿨링 패드가 바로 켜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밴딕트 빈다르 플로우의 특징은 여기 후면에 토글 버튼이 있습니다. 빨간색이 보이는 쪽으로 해놔야지만 전원이 켜지는 거고 얘를 왼쪽으로 밀어버리면 전원이 꺼지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전원이 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휴대하고 다닐 때 가방이나 주머니나 이런 데 넣고 다니다가 버튼이 잘못 눌려서 얘가 알아서 켜져서 내가 선풍기를 실제로 쓰고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령으로 빠져나가는, 이거를 조금 막아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다시 오른쪽으로 토글을 돌린 다음에 버튼을 켜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전원이 들어옵니다. 디자인도 지금 보시면은 요 헤드 부분이 약간 반투명 느낌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각도가 조금 있습니다. 약간 앞부분으로 갈수록 넓게
터지는 그런 식의 각도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뭔가 서큘레이터스러운 그런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충전 포트는 후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블라우풍트 에어튠이라는 제품인데요. 얘도 스트랩이랑 USB-A에서 C로 나가는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스펙을 말씀드리면 RPM 정보는 없지만 최대 풍속이 4.7m/s라고 하고요. 1에서 120단까지 조절이 가능하고 최대 280분 사용 가능한데 배터리는 2000mAh, 그 다음에 무게는 156g이라고 하는데 무게는 실측하게 되면 153g으로 조금 더 가볍습니다, 스펙보다. 그래서 블라우풍트 에어튠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쿨링 영역 4종 중에서는 가장 가벼워요. 얘는 이제 왼쪽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전원이 바로 켜집니다. 켰을 때 풍량이 20으로 시작해요. 20으로. 그리고 버튼식 풍량 조절이긴 한데 무조건 길게 눌러야 됩니다. 오른쪽 버튼을 길게 누르면 풍량이 세지고요. 왼쪽 버튼을 길게 누르면 풍량이 약해집니다. 문제는 내가 원하는 풍량에 딱 맞춰서 끊기가 좀 어려워요. 맞추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단점 아닌 단점으로 저는 조금 느껴졌고요. 그 다음에 왼쪽 버튼을 짧게 누르면 전원 온오프고요. 오른쪽 버튼을 짧게 누르면 쿨링 패드 온오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또 충전 포트가 오른쪽 측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쿨링 영역 마지막 제품인데요. 오아 아이스 볼트 폴드입니다. 이거 볼트가 저랑 철자가 똑같은데 그것 때문에 상관 아니에요. 스트랩 들어있고요. USB A 타입에서 C 타입으로 가는 충전 케이블 들어가 있고요. 스펙 설명드리면 RPM 정보는 없지만 최대 풍속이 7.4m/s라고 하고요. 1에서 100단까지 조절이 가능하고 최대 3시간 사용할 수 있고 배터리는 4000mAh가 탑재되어 있고 무게는 215g이라고 하는데 실측하게 되면 217g으로 측정이 됩니다. 아이스볼트 폴드의 특징은 아무래도 이 헤드 부분이 이렇게 90도를 넘어서 조금 더 꺾인다 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겠죠. 그래서 책상에다 놓고 딱 이렇게 썼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 딱 되는 거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건데 이게 책상에다 딱 내려놓고 쓰게 되면은 제 몸하고의 궁합은 단점이 가슴팍 내지는 목 부분에 오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얘는 풍량 조절을 약간 이 슬라이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쭉 올리면은 이렇게 빠르게 100단까지 갈 수가 있는 거고 슬라이더를 조절하는 그 속도에 따라서 1 단위로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아래 동그라미 버튼은 짧게 온오프를 하게 되면은 쿨링 패드가 온오프가 되는 거고요. 길게 눌러야지 본체 전원에 온오프가 되겠습니다. 충전 포트는 우측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이소 영역입니다. 다이소 중에서도 굉장히 지금 다이소 선풍기가 많이 나왔는데 핸디 선풍기라고 조금 이번 시즌 초창기에 나왔던 모델을 갖고 왔어요. 자, 얘도 5,000원이지만 스트랩과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얘는 뭐 스펙 말씀드릴 게 공개된 게 거의 없었고 별로 없는데 RPM 정보는 없고요. 1에서 3단까지 조절이 가능하고 1200mAh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무게도 실측했을 때 139g이 나옵니다. 다이소 핸디 선풍기는 이런 요새 나오는 서큘레이터 느낌 나는 선풍기가 아니라 고전적인 선풍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팬 부분이 큼직큼직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바람을 맞을 때 바람이 다가오는 면적은 가장 넓어요. 얘는 이렇게 그냥 버튼 한 번 누르면 켜지고 1, 2, 3단까지 조절이 가능하고요. 디스플레이도 달려있고 이 상태에서 꾹 누르면은 여기 LED가 달려있어갖고 불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LED가 은근히 꽤 밝아요. LED 밝기 조절은 따로 없습니다. 선풍기를 끄고 LED만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5,000원 치고 불도 들어오고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충전 포트는 얘도 우측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초미니 영역입니다. 초미니 영역 중에서 프롬비 포켓제트 터보 요거부터 보여드리면요. 이런 초미니 선풍기들은 보통 이런 투명 파우치에 같이 들어서 오더라고요. 이런 걸 이제 가방에 달고 다니든가 바지에 달고 다니든가 이런 연출도 좀 많이 보이던데 일단은 여기 키링 카라비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라비너로 이렇게 열어서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쭉 열어주면은 되겠죠. 프롬비 포켓제트 터보 본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랩과 USB-A에서 C로 나가는 케이블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진짜 초미니하죠. 스펙부터 말씀드리면 펜속도가 21,000rpm으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7가지 중에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에 1에서 100단까지 조절이 가능하고 최대 16시간 사용 가능하고 2000mAh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으면서 77.8g이라고 하는데 실측 무게는 80g이 나옵니다. 프롬비 포켓제트 터보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7가지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고요. 근데 뭔가 이게 약간 유격이 있는지 잡았을 때 약간 좀 삐걱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건 좀 아쉽더라고요. 그 다음에 초미니긴 한데요. 여기 디스플레이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미니하지만 디스플레이로 지금 정보도 알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좀 편리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또 웃긴 게 풍속 조절이 짧게 누르면은 25고 단위로 조절이 되는데 이거를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1단위로 또 조절이 되더라고요. 조그만 앤데 나름대로 굉장히 좀 기능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신 충전 포트는 하단에 있어갖고 충전하면서 뭔가 이렇게 세워놓고 쓰기에는 불편하고요. 하단에 미끄럼 방지 그런 부분도 없다 보니까 그러면 지 혼자 이렇게
움직입니다. 요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제품이죠. 블루필 미니 제트 파우치 펜, 요거까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얘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투명한 파우치 안에 들어가 있고요. 얘는 카라비너가 또 이런 식이네요. 본체에 들어있고요. 케이블까지만 들어있습니다. 스트랩은 없고, 얘도 일단 스펙부터 설명을 드리면 펜 속도는 2만 RPM이라고 하고요. 1에서 3단까지만 조절이 가능하고 최대 10시간 사용 가능하면서 배터리는 2000mAh가 탑재되어 있고요. 스펙상 무게는 76g인데 실측을 하면은 75g으로 측정이 됩니다. 얘는 오늘 소개하는 7가지 중에서 유일하게 디스플레이가 없고요. 대신에 가장 가볍고요. 그러면서 완전 투명한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배터리라서 당연히 불투명한 거고, 부품이 있는 거 말고는 케이스 하우징 자체가 완전한 투명, 약간의 블루가 첨가된 완전한 투명 컬러로 되어 있고요. 전원을 켜게 되면은 요 뒤에 LED가 있습니다. 그래서 LED가 연하게 은은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약간 아쉬운 거는 단수에 따라서 LED 색깔이 바뀌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그저 소리와 바람 속도를 통해서만 내가 지금 몇 단을 쓰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점은 조금 아쉬웠어요. 그 다음에 얘는 충전 포트가 후면에 있긴 하지만 얘도 밑바닥에 미끄럼 방지 패드 이런 건 없다 보니까 알아서 회전하는 회전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는 미끄럼 방지가 하나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늘 가져온 손풍기 7종 한번 싹 모아봤는데, 이 제품들 하나하나의 가격을 말씀드리면 오아 아이스볼트 폴드가 제일 비싼데 이 친구가 34,800원이에요. 그 다음은 벤딕트 빈다르 플로우가 29,700원이고, 그 다음으로는 블루필 미니 제트 파우치 펜이 28,800원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는 알리사 아이스터보 맥스가 26,970원으로 네 번째고요. 그리고는 프롬비 포켓 제트 터보가 25,800원으로 다섯 번째, 블라우퐁트 에어튠이 21,900원으로 여섯 번째, 무적의 가성비 다이소 빅 LED 핸디 선풍기가 5,00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을 데리고 어떤 측정들을 해봤냐, 일단 먼저 풍속 테스트 해봤고요. 그 다음에 소음 테스트 해봤고요. 쿨링 영역은 쿨링 패드의 온도도 한번 재봤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타임도 재봤고요. 충전에 걸리는 시간까지 재봤습니다. 자, 일단 먼저 풍속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풍속은 모두가 최저 1단계로 놓고 썼을 때 벤딕트 빈다르 플로우가 3.4mS가 측정이 됐고요. 오아 아이스볼트 폴드가 3.2mS로 나왔고요. 블루필 미니 제트 파우치 펜이 3.1ms, 그 다음에 블라우풍트 에어튠이 3.0mS로 4위, 알리사 아이스터보 맥스가 2.3mS로 5위, 다이소 빅 LED 핸디 선풍기가 2.0mS로 6위, 프롬비 포켓 제트 터보가 1.5mS로 7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최고 풍속 모드입니다. 자, 여기서도 벤딕트 빈다르 플로우가 6.5mS로 가장 강력한 바람을 내뿜어줬고요. 그 다음은 알리사 아이스터보 맥스긴 한데 그냥 100단이 아니라 터보 모드를 켰을 때의 풍속이 6.2mS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아 아이스볼트 폴드가 6.0mS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프롬비 포켓 제트 터보가 5.1mS로 4위인데 블루필 미니 제트 파우치 펜도 똑같이 5.1mS로 공동 4등 되겠습니다. 알리사 아이스터보 맥스가 터보 모드를 안 켜고 그냥 일반 100단일 때는 4.7mS로 6위였고요. 블라우풍트 에어튠이 4.3mS로 7위, 그 다음에 다이소 빅 LED 핸디 선풍기가 4.0mS로 8위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번에는 소음도 측정을 해봤어요. 가장 낮은 데시벨로 측정된 거를 1위로, 가장 높은 데시벨에 측정된 거를 꼴찌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저 풍속일 때는 다이소 빅 LED 핸디 선풍기가 42데시벨로 가장 낮아서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프롬비 포켓 제트 터보가 49데시벨로 2위, 알리사 아이스터보 맥스가 50데시벨로 3위, 벤딕트 빈다르 플로우가 52데시벨로 4위, 오아 아이스볼트 폴드가 56데시벨로 5위, 블라우풍트 에어튠이 58데시벨로 6위, 블루필 미니 제트 파우치 펜이 59데시벨로 7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고 풍속일 때 소음도 측정해 봤는데요. 역시나 다이소 빅 LED 핸디 선풍기가 풍속이 약하다 보니까 57데시벨로 가장 소음이 적어서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오아 아이스볼트 폴드가 64데시벨로 2위,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의외였어요. 벤딕트 빈다르 플로우가 풍속이 가장 강했는데도 69데시벨로 3위를 차지했고, 블라우풍트 에어튠도 69데시벨로 공동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롬비 포켓 제트 터보는 71데시벨로 5위를 차지했고요. 블루필 미니 제트 파우치 펜도 72데시벨로 6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알리사 아이스터보 맥스가 74데시벨로 가장 시끄러운 7위를 차지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쿨링 영역 4종에 대해서만 있는 테스트인데요. 이 쿨링 패드 부분의 온도를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위치는 이 가장 가운데 정가운데 부분을 기준으로 한번 측정을 해봤고요. 측정했을 때 1위 벤딕트 빈다르 플로우가 28.0도가 나오면서 쿨링 패드 영역이 가장 차갑게 나타났고요. 2위는 알리사 아이스터보 맥스가 28.9도로 두 번째로 차갑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아 아이스볼트 폴드가 30.4도로 세 번째 차갑게 나타났고요. 블라우풍트 에어튠이 32.5도로 네 가지 중에서는 비교적 좀 따뜻하게 나온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쿨링 패드를 쓰면서 좀 느낀 건데 다 물방울이 맺히더라고요. 장기간 쓰게 되면 이걸 물방울 한번 쓱쓱 닦지 않으면은 물이 맺혀갖고 점점 떨어지니까 책상 바닥에도 물이 흥건해지고 이런 조금 단점이 있긴 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물리적인 현상이겠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배터리 타임입니다. 기기별로 풍속을 가장 강력한 모드로 해놓고 사용을 했고요. 알리사는 터보 모드는 키지 않고 그냥 일반 100단 모드로 놓고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벤딕트 빈다르 플로우가 3시간 40분을 가면서 1위를 차지했고요. 자, 그 다음에 2위는 오아 아이스볼트 폴드가 3시간 8분을 버텨주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리사 아이스터보 맥스가 2시간 59분을 버티면서 3위를 차지했고요. 오히려 의외였어요. 블루필 미니 Z 파우치펜이 2시간 23분을 기록하면서 작지만 강한 모습으로 4위를 차지했고요. 프롬비 포켓 Z 터보도 2시간 14분이나 가면서 초미니 팬들이 의외로 배터리가 꽤 오래 가준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블라우풍트 에어튠이 덩치에 비해서 1시간 45분밖에 가지 않아서 좀 아쉬운 느낌을 받았고요. 얘는 34%가 남았다고 뜨다가 갑자기 꺼지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이소 빅 LED 핸드 선풍기가 1시간 1분만 가져갔고 조금 아쉬운 성적을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풍속 최대에서 쿨링 모드까지 키고 쿨링 영역들만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때는 오아 아이스볼트 폴드가 1시간 49분이 가면서 1위를 차지했고요. 벤딕트 빈다르 플로우도 1시간 45분 동안 버티면서 2위를 차지했고, 알리사는 1시간 5분을 버텨주면서 3등, 블라우풍트 에어튠은 59분을 버티면서 4등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전 방전을 했으니까 충전까지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충전은 다이소가 1200mAh밖에 안 들어있어서 그런지 2시간 10분 만에 완충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알리사가 3000mAh를 탑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시간 47분 만에 완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프롬비가 2000mAh를 탑재하고 3시간 22분 만에 완충이 됐고요. 뒤를 이어서 블루필이 동일하게 2000mAh인데 3시간 29분 만에 완충이 됐고, 또 동일하게 2000mAh를 탑재하고 있는 블라우풍트 에어튠 같은 경우에는 3시간 53분이 걸렸고요. 5000mAh를 탑재하고 있는 벤딕트는 4시간 4분이나 걸렸고, 4000mAh를 탑재하고 있는 오아가 4시간 9분이 걸리면서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알리사랑 오아를 제외하고는 거의 배터리 용량 순서대로 충전이 빠르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격까지 포함해서 제가 측정했던 풍속, 소음, 쿨링패드 온도, 배터리 타임, 충전 속도까지 총 6가지의 요소를 종합해서 손풍기 탑 7의 순위를 한번 매겨볼 건데, 1등부터 말씀드릴게요. 1등은 바로 벤딕트 빈다르 플로우입니다. 제가 이거 광고 받아서 얘기하는 게 진짜 아니고요. 이거는 측정치로 말씀드린 겁니다. 측정치를 통해서 말씀드린 거고, 풍속 가장 셌죠. 쿨링패드 온도 가장 낮았죠. 배터리도 쿨링 껐을 때 일반 모드일 때 1등 했죠. 쿨링 켜도 2등 했죠. 그 다음에 풍속 대비 소음도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측정치에서 굉장히 좀 상위권을 많이 차지한 모델이라서 얘가 1등이고요. 가격이 7가지 중에서 좀 비싼 편에 속하긴 합니다. 그래도 써봤을 때 이 정도면은 28,700원 낼만하다, 그렇게 막 아깝게 느껴지는 제품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1등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충전이 너무 느려요. 충전이 완충까지 4시간 4분은 너무 느리긴 해요. 그거는 좀 단점인데, 그래도 전반적인 사용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1위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위 말씀을 드릴게요. 2위는 오아 아이스볼트 폴드입니다. 요거는 일단 헤드 각도 조절되는 게 메리트가 너무너무 컸어요, 저한테. 제가 실제로 몇 주 동안 테스트를 하면서 벤딕트도 많이 썼지만 손이 조금 더 잘 갔던 거는 오아긴 했어요. 왜냐면은 학교에서 쓸 때는 이게 더 편하니까 오아를 조금 더 많이 들고 다녔던 것 같고, 풍속도 충분히 강력합니다. 그 다음에 쿨링패드 온도는 살짝 아쉽긴 한데 수치상으로 그런 거지, 실제로 갖다 대면 요 4개의 모델 다 갖다 대면 차가워요. 그 다음에 배터리 타임도 굉장히 상위권이고, 소음도 최고로 올려도 다이소를 제외하면 얘가 가장 조용합니다. 다만 34,800원이라서 가장 비싸고요. 34,800원 치고는 약간 마감이나 이런 게 아쉬운 부분이 조금
조금 있어요. 그 다음에 완충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것 또한 단점으로 느껴지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등은 알리사 아이스 터보 맥스 되겠습니다. 쿨링 영역에서는 얘가 제일 가성비 제품인 것 같아요. 일반 모드에서는 풍속이 좀 아쉽긴 해요, 최대를 올려도. 그런데 일단 터보 모드가 따로 있다 보니까 풍속을 어쨌든 조금 더 세게 쓸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서 그게 조금 제 마음에 들었고요. 물론 단점은 이제 쿨링 모드일 때 1시간밖에 안 간다, 그 다음에 최대 풍속일 때 소음이 74dB이나 간다 라는 거는 조금 단점이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등은 놀랍게도 다이소 빅 LED 핸디 선풍기예요. 이거는 진짜 가격이 모든 거를 용서한 케이스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5위는요 프롬비 포켓 Z 터보 되겠습니다. 초미니 영역이 사실 둘 다 비슷했어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났거든요, 측정치 상으로도. 그런데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으로 여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서 얘가 블루필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블루필이 28,800원이고 프롬비가 25,800원이에요 3,000원이 더 싸요. 그런데 블루필에는 없는 디스플레이가 프롬비에는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더 가성비가 좋다, 가심비가 좋다, 이런 느낌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6위는 블루필 미니 Z 파우치펜인데요. 근데 확실히 저한테는 초미니 선풍기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게, 작은데 큰 놈들보다도 시끄럽고 바람이 닿는 영역도 좀 좁고 휴대하기는 편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가방을 항상 좀 들고 다니는 편이다 보니까 초미니 선풍기를 직접 쓰면서도 그렇게 막 메리트를 엄청나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이 초미니보다도 더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7위는 블라우풍트 에어튠이 되겠습니다. 뭔가 좀 아쉬웠어요. 쿨링 영역에서 가장 저렴한 거는 좋았는데 최고 풍속이 다이소에 가깝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소음은 밴딕트랑 동급이고, 그 다음에 쿨링 패드 영역이 넓긴 하지만 온도를 재봤을 때는 가장 좀 덜 차가워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배터리도 너무 짧고, 근데 충전은 또 너무 오래 걸리고, 여러모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보니까 이제 7위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최종 순위 밴딕트가 1등이고 5와 2등, 알리사 3등, 다이소 4등, 프롬비 5등, 블루필 6등, 블라우풍트 7등,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측정치가 반영된 거긴 하지만 제가 완전 전문 장비를 측정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 라는 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제 주관적인 것도 충분히 반영이 된 순위다 보니까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선풍기 7가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와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